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내용을 다 살펴보고 이제 몇 개의 문제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챕터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한번 있어봐. 이건 뭐야? 표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로 주어진 무한한 평면이 있는데 거기서 반지름이 R인 구멍을 떼냈어요. 떼냈는데 그 구의 중심에서 C만큼 떨어진 곳에서 P점에서의 전기장은? 우리 이거는 1학기 때부터 이런 식의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그러니까 중첩을 이용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나? 먼저 꽉 채운 걸 생각해. 꽉 채운 걸 생각하면 이 무한한 평면에서 생기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한 원판에 의한 전기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했었죠. 이렇게 보였었죠. 근데 이게 없는 거니까 여기다 요 구멍에다 끼워 넣은 거의 전기장에서 요거가 생기는 전기장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이거는 전부가 있을 때는 우리 가우스 법칙을 쓰면 무한한 평면에 의한 전하, 그 다음에 원판에 의한 전하를 빼주면 되니까 스퀘어 루트 C제곱 플러스 R제곱.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가볍게 사라지고 시그마 C 2배 엡실론 스퀘어 루트 C제곱 플러스 R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엡실론 C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피직스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그럴듯한가? 가만히 있어보자. C가 0일 때는 이 대칭성에 의해서 이쪽이 미는 거, 이쪽이 미는 게 전부 다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C가 0일 때는 0일 것 같아. C가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 다음에 C가 R보다 무지 커지면 분모에서 이거에서 R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C분의 1 C 이거 상쇄가 되니까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게 뭐죠? 그냥 평면에 의해서 생긴 거죠. 평면에 생긴 전기장인데 그럼 그럴듯한 게 뭐냐면 멀리서 보면 구멍이 안 보여. 그죠? 멀리서 보면 구멍이 안 보이니까 그냥 평면에 의한 전기장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재밌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질량이 M인 고 전하가 Q인 공을 줄에 매달아서 이렇게 대전된 평면에 다가 놨더니 이렇게 밀려요. 그러면 Q가 플러스 전하겠구만 나는 사실은 그냥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전하는 서로 미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세타로 되면 도대체 여기 표면 전하 밀도가 얼마나 있어야 이렇게 될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건 힘의 평형을 보면 되니까.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이쪽으로 그 다음에 실의 장력.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뭐야? Q에다가 전기장을 곱하면 전기장이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니까 서로 평형을 이루면 X방향은 T 사인 세타. T 사인 세타가 T Q 시그마 2배 엡실론 제로. Y방향은 T 코사인 세타가 mg.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T가 없어지니까 탄젠 세타는 Q 나누기 2 엡실론 0 시그마 나누기 mg.
따라서 우리 시그마를 구하고 싶으면 다 이쪽으로 넘기면 Q분의 2 엡실론 제로 mg 탄젠트 세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자, 이건 뭐 그렇고. 자, 이번엔 이게 전체가 부도체예요. 전체가 부도체인데 요게 부도체예요. 그리고 안쪽 반지름이 A고 바깥쪽 반지름이 B고 여기 가운데 점전화 Q가 있어요. Q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는 진공이면 당연히 요 안에서는 R분의 1? R분의 1에 의한 R제곱분의 1의 전기장이 생길 테고. 근데 이 바깥에서 근데 부도체 껍질의 전하 밀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R분의 1에 비례한 R분의 1에 비례해서 요 안에서는 전기장이 균일하대. 균일한 게 아니라 상수래. 균일한 게 상수죠. 상수가 다시 말하면 R에 따라서 변하지 않게 되려면 그렇게 할 A 값은 말이 좀 복잡한데. 그러면 우리 전기장을 구하면 되죠. 전기장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나? 그러면 부도체 안에서 전기장을 구하고 싶으면 그럼 부도체 안에 그다음에 이거는 대칭성이 회전에 대한 중심에 대한 회전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는 가우스 패곡면은 요 안에 이렇게 잡으면 돼. 그지같이 그리네. 하여튼 이렇게 구라고 해봅시다. 구같이 않아 보이지만 여기에 반지름이 R이라고 생각해봐요. R. 그러면 4파이 플럭스는 전부 다 지름 방향으로 나가고 R이 같으면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냥 면적에다 전기장의 크기를 곱하면 되죠. 4파이 R제곱 곱하기 2야. 그거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Q. 왜냐하면 어떻게 되더라? 파이는 엡실론 제로분의 Q니까. 둘러싸인 거는 Q가 있고 그 다음에 Q 부도체 여기 안에 있는 전하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전하 어떻게 계산하나? 그 안에 있는 전하는 여기서 반지름이 R이면서 두께가 DR 인 거의 껍질의 부피는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4파이 R제곱 면적에다가 두께를 곱하면 된다 그랬고 그 부피에다가 밀도가 A 나누기 R이래.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면 돼. 적분이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A부터 R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정적분을 배울 때 적분의 한계에 있는 거에 R과 이 변수, 적분 변수를 같게 넣으면 헷갈리기 쉽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바꿔라.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R'으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R'으로 놓든 뭐 K로 놓든 전혀 결과에 지장이 없는 이런 변수를 우리가 영어로는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더미가 그 허수아비 뭐 이런 거니까 아무거나 놔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R'에 바꾸면 이것도 바꿔야지. 그러면 4파이 A R분의 1 R분의 1을 적분하면 2분의 R제곱 그러니까 2분의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파이 A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파이 R제곱 2는 엡실론 제로 Q 더하기 2파이 A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2는 이게 엡실론 제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엡실론 제로 밑에 있어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써놓고서 나가 왜 위에다가 썼어? 엡실론 제로. 그러면 첫 번째 거는 Q 나누기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이고
뒤에 있는 거는 4파이 2로 4파이로 나누니까 2 엡실론 제로분의 A R제곱 마이너스 A죠. R제곱으로 나누니까 1 R제곱분의 A제곱. 그래서 이거를 엡실론 제로 상수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거. Q 나누기 4파이 엡실론 제로 마이너스 A 제곱 2배 엡실론 제로.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구했죠. 그래서 쓰고 보니까 요거는 R에 무관한 양이고 요거는 R 제곱분의 1에 의존하죠. 근데 이게 균일하게 되려면 R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니까 어떻게 R에 의존하지 않나?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되죠. 그렇죠?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되니까 개수가 0이 되면 여기서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Q 나누기 4파 엡실론 제로에다가 그 역수 A 제곱분의 2 엡실론 제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Q 나누기 2파 A 제곱. 오!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네. 정말 그게 되나? 그렇게 되고 그때 그 안에 있는 균일한 전기장의 크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A를 집어넣어야지. Q 나누기 2파의 A 제곱. 4파이 엡실론 제로 A 제곱분의 Q.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오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이게 그럴듯한가? 그럴듯한가를 그렇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반지름이 안에 A인 도체 공. 그 다음에 여기 껍질인데 안쪽 반지름이 B, 바깥쪽 반지름이 C. 전부 도체예요. 요 가운데 속이 비어 있고. 전부 도체야. 근데 요 안에는 Q1, 바깥은 Q2. 여기 Q1과 반대. 그러면 이때 모든 곳에서 전기장을 어떻게 구해요? 물론 구면 대칭성이 있죠.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은 0. 여기도 도체 내부니까 전기장은 0. 그 다음에 그럼 요 사이에서 바깥에서만 전기장을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전하는 전부 다 Q1은 표면에, 그 플러스라고 하면, 마이너스는 전부 다 안쪽에 있죠. 그죠? 안쪽에 있어야 요렇게 가우스 패곡면을 잡을 때 요 안에 있는 R자 전하가 0이 돼서 전기장이 0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R이 A보다 작을 때는 도체 내부니까 0. 두 번째, R이 A부터 B 사이에 있을 때는 물론 전부 다 지름 방향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구해라 그러면 방향까지도 다 얘기해야 되죠. 크기만 쓰면 반만 맞는 거죠. 이거는 R 제곱분의 Q1. B에서부터 C 사이에서는 도체 내부니까 0. R이 C보다 클 때는 가우스 패곡면을 이렇게 잡으면 그 안에 넷 차지가 0이니까 여기서도 0.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아주 쉬운 문제네. 오! 다음과 같은 부도체, 절연체 두 개가 균일하게 분포된 전하가 있는데 왼쪽 거를 01, 오른쪽 걸 02라고 하면 왼쪽에는 전체 전하가 Q1 균일하게 분포돼서 오른쪽엔 전체 전하가 Q2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요 점, 여기서부터 이쪽 한쪽 끝에서 2분의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이 0이 되더라. 0이 되려면 여기 있는 전하 Q2와 여기 있는 전체 전하 Q1의 비율은 얼마나 되냐. 아주 굉장히 비비꼰 문제죠. 비비꼰 문제인데 그러면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장. 그다음에 이게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장. 그 두 개를 더하면 됐죠. 근데 이 전기장은 가만히 있어봐요. 전기장을 어떻게 구하지? 근데 우리 처음에 1에 의해서만 하는 거는 2는 없다고 쳐. 없다고 치고 이렇게 보면은 요게 구면 대칭성이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으니까 역시 가우스 폐곡면을 이렇게 점이 P가 표면에 있는 구를 잡으면 되죠. 이렇게 구를 잡으면 이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전기장, P에 전기장을 주는 거는 저렇게 근 반지름 2분의 R 안에 있는 전하만 전기장을 주고 바깥에 있는 건 0이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 원이라고 하면 이 원의 크기는 이쪽이야. 그죠? 이쪽으로 가니까 이 원은 어떻게 하나? 4파이 2분의 R 제곱 4파이 R 제곱. 그치? 이 원은 플럭스가 전체 전하를 엡실론 제로로 나누는 건데 전체 전하가 얼마인가? 전체 전하는 균일하게 돼 있으면 부피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반지름이 R인 구에 Q1이 있으면 2분의 R인 곳에는 부피가 R의 3승에 비례하니까 R이 반이 되면 부피가 8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8분의 1 Q1에다가 엡실론 제로. 그래서 이 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파이 8, 왜 2랑 요거는 없어지니까 8 파이 엡실론 제로 Q1 나누기 R제곱. 다음같이 주어지고 E2는 이 가우스 폐곡면을 계산하면 되죠. 요거는 없애고 요거에서 생기는 건 이제 전하가 전부 다 중심에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니까 E2는 역시 계산하면 4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이 거리가 2분의 3R이네. 2분의 3R의 제곱. E2는 이건 전체가 다 있죠. 오. 다음 거 주셔서 E2는 이거 4분의 9제곱이니까 이게 9파이 R 제곱 E2니까 9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2. 이 두 개가 방향이 반대니까 크기가 같으면 되죠. 왜 같으면 된대? 그러니까 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이 다 없어지면 8분의 Q1은 9분의 Q2야. 따라서 Q2 나누기 Q1은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8분의 9.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오, 재밌는데 가우스. 이거 좋았어. 이거는 전체가 부피 이게 부도체 절연체 구인데 전체가 균일한 전하 밀도 로우로 있고 반지름이 2A인 공에 이렇게 접하는 이 A인 공을 뺐어요. 뺐을 때 뭐 할까? 요 점에서 요 구멍의 중심에서의 전기장은 얼마냐? 우리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것도 우리 그러면 잘하는 것처럼 우리 아까 판에서 원판을 이렇게 뺀 거를 한 것처럼 여기서도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채워서 생기는 전기장에다가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을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먼저 다 채웠을 때는 요렇게 가우스 폐곡면을 잡으면 되니까 이게 반지름 A죠. 4파이 A 제곱 뭐야?
E1. 이게 그 안에 있는 Q. Q가 얼마야? 3분의 4 파이 A 3승이 부피에다가 로. 이게 Q지. 나누기 엡실론 제로. 이걸 하면 되죠. 그럼 E1은 엡실론 제로 4파이가 없어지고 A가 하나 남고 로 A. E2는 요 점에서는 0이죠. 왜냐하면 여기 반지름 중심이니까, 궁의 중심이니까 이는 0이죠. 그래서 두 개 합하면 2가 이게 3인데? 3인데. 로 A 3 엡실론 0 Y방향. 다음과 같이 주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숙제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올 숙제에서는 지금 요점에서 했죠. 여기 있을 때 요점은 이무의 점에서의 전기장은 전부 똑같다는 걸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더군다나 더 나가서 이렇게 빠졌을 때 이무의 반지름으로 이무의 위치에 구멍이 있을 때 이 안에서의 전기장은 균일하고 그 크기는 역시 저 크기로 주어진다는 것도 증명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건 다음 시간, 다음 숙제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단한 걸 봤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가우스 법칙을 다 봤는데 우리 뭐 배울 게 또 뭐가 있냐? 배울 게 뭐가 있냐? 우리 쿨럼 법칙을 적분하기 귀찮아서 가우스 법칙을 썼는데 가우스 법칙에서 플럭스는 스칼라이긴 하지만 역시 이건 전기장 벡터랑 면적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서 만들어졌죠. 그거보다 좀 더 그럼 간단한 스칼라만으로 우리 전기적인 힘은 R제곱분의 1이니까 중력에서도 R제곱분의 1의 힘은 보존력이라는 걸 배운 것처럼 전기력도 보존력이에요. 보존력이면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죠. 그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 전기장은 단위 전하당 힘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단위 전하당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전기 포텐셜로 정의를 할 거예요. 우리 그 양을 쓰면 그 양은 정말 스칼라니까 우리 그 양을 이용해서 어떤 걸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중력은 처음에 I라는 상태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M0라는 질량이 중력가 속도를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랑 I 전기장 E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아주 비슷한데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물론 다 그 변화는 마지막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 걸 빼는데 이게 보존력인 경우에 이 전기장이 한 1에 마이너스 5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적당히 기준점을 적당히 잡으면 이 상수인 양을 항상 우리 제거할 수 있어요. 기준점을 어디다 정하는데. 그럼 이제 전기 포텐셜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그 전하,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단위 전하당 전기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써. 똑같이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전기 포텐셜이 새로운 양이 나왔으니까 그 양은 당연히 이게 1 전하니까 줄 퍼 쿨럼이죠. 줄 퍼 쿨럼을 우리 볼트. 원래 사람 이름 볼타를 기념해서 썼는데 소문자로 볼트 이렇게 쓰고 이거 다 쓰기 귀찮으면 대문자로 V자 하나 쓰고 볼트라고 읽어요. 전기 포텐셜에 대한 볼트고 전기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위 전하당 힘이니까 힘은 뉴턴 전하는 쿨럼 뉴턴 쿨럼에다가 이거 뭐야 이거 본 것처럼 이거를 여기 위에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볼트에다가 쿨럼을 곱한 거를 줄로 나누면 이건 1이죠. 1을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1이
1뉴턴의 힘으로 1m 갈 때 한 1이 1줄이죠. 그 줄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거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1을 집어넣은 건데, 그러면 줄이 상쇄되고 뉴턴도 상쇄되고 쿨럼도 상쇄되고 남는 게 볼트 퍼 미터죠. 그 전기장은 단위 길이당 전기 포텐셜의 차이로 우리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의 단위가 당연히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는 전하에다가 포텐셜 차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거시적인 경우에 우리가 줄을 쓰지만 미시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자를 1V 사이에서 가속을 시켰다. 1V 사이에서 가속을 시켜서 얻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우리 그거를 일렉트론 이렇게 써. 전자 일렉트론 볼트. 전자 전하에다가 곱한 거죠. 요거가 근데 1V인데 전자의 전하가 1.6 곱하기 10⁻19승 쿨럼이니까 일렉트론 볼트, 요건 에너지의 단위인데 바로 다음과 같은 크기를 갖는 걸로 우리 볼 수 있다. 자, 이제 전기 포텐셜을 정했으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포텐셜 에너지를 역학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했을 때 뭘 했었냐면 여러 가지 형태로 물체가 분포되어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걸 구한 것처럼 이제 전기 포텐셜을 정의했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전하의 분포에 대해서 전기 포텐셜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를 당연히 다루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뭐야?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 지금 아까 봤던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장 안에 전하를 놨을 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전기장이 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럼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가속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할 텐데 내가 이거를 손으로 잡고 가속이 되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끌어온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힘이 평형을 이루겠죠. 전기장이 주는 힘이랑 내가 손이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서로 항상 평형을 이루면서 크기와 방향의 반대의 힘을 주면서 가겠죠. 따라서 외부에서 그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서 이렇게 처음에서 마지막 상태로 왔다고 하면 물론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했다면 이때는 전기장이 한 일이 외부에서 그렇게 고정을 해서 했다면 외부 힘이 한 일에 부호가 반대겠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평형이 되려면 전기장에 의한 힘과 크기와 방향의 반대의 힘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일과 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그 물체에 가한 일과 같은데 그 물체에 가한 일은 이거 외부에서 가한 힘에다가 뭐 예를 들면 전기장이 한 일. 근데 만약에 운동 전후에 운동 에너지가 같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딱 정지를 시켰다고 하면 이게 0이니까 그때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해서 이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전기장이 한 일에 마이너스 보호지만 요거는 바로 외부에서 가한 힘. 요게 바로 포텐셜. Q 곱하기 포텐셜 차이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 힘으로 한 거나 아니면 전기장이 한 일 두 개를 조심해서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개를 배웠는데 그 여러 개 사이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쿨럼의 힘에서부터 시작했죠. 쿨럼의 힘에서 시작해서 그 중에서 전하가 곱한 게 너무 많으니까 단위 전하당 받는 힘 해서 우리 전기장을 정의했었고 그 다음에 쿨럼의 힘이 한 일, 힘이 한 일로 하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지만 전기장 단위 전하당 한 일로 해서 전기 포텐셜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쿨럼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한 일에다가 무한대가 기준점에서 무한대부터 R까지 왔을 때 한 일. 포텐셜은 전기 포텐셜은 요거를 전하 2로 나눈 거.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점전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왜냐하면 R제곱분의 1인데 적분하면 R분의 1이죠. 소리 다음과 같이. 포텐셜은 요거에 Q2로 나눠줘. 다음과 같은 양이 될 거라. 그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포텐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점에서부터 이걸 이렇게 이동을 하면 포텐셜 이제 포텐셜이 같은 점들을 쭉 모아놔요. 포텐셜이 같은 점들을 쭉 모아놓으면 그 어떤 표면을 이루겠죠. 어떤 공면을 이룰 텐데 우리 그 공면을 등 포텐셜 면 영어로는 등 포텐셜 면 하니까 굉장히 욕같이도 들리지만 영어로는 이퀴 같다는 거 이퀴 포텐셜이 같은 이퀴 포텐셜 면 서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가 적당히 분포되어 있는데 포텐셜들을 쭉 포텐셜을 구해서 포텐셜이 일정한 면들을 쭉 해서 요거 그 단면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요 면은 쭉 펴져 있지만 그 중에 한 단면이 이게 포텐셜이 V1인 면. 여기는 포텐셜이 V2인 면. 포텐셜이 V3인 면. 포텐셜이 V4인 면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등 포텐셜 면은 그럼 어떻게 정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무한히 큰 평면 도체판에서 전기장은 이렇게 직선이죠. 자, 그럼 직선이면 우리 여기서부터 한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 전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의 전기장의 수직인 면은 포텐셜이 다 똑같아요. 이 포텐셜 면이 여기서 가면서 이제 포텐셜 값은 다르지만 이 면에서는 포텐셜이 전부 다 일정한. 여기서는 이 경우에는 전기장선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것 같지. 또 점전화인 경우는 전기장이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기장이 R제곱분의 1이죠. 포텐셜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R분의 1이죠. R분의 1에 비례하죠. R분의 1에 비례하는데 일정한 값이 되는 면은 R이 일정한 곳이죠. R이 일정한 면이 뭐예요? 구면이죠. 중심에 따라서 반지름이 R1인 구면, R2인 구면. 요거는 전부 다 각각은 포텐셜 값이 다르지만 요 위에서는 포텐셜이 전부 다 같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퀴포텐셜 서피스라고 하고 전기 쌍극자인 경우에는 전기장이 더럽게 복잡하지만 우리 이것도 적당히 우리 보면 요 등 포텐셜 면을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등 포텐셜 면을 보니까 항상 전기장의 수직인 다음 같은 면이죠. 수직인 면을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등 포텐셜 면을 그렇게 생각하냐? 우선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1, 2, 3, 4로 생각하는 입자의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입자 1, 첫 번째 1은 V1이라는 등 포텐셜 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처음과 마지막의 포텐셜의 차이는 전기 포텐셜의 차이는 0이죠. 왜냐하면 포텐셜이 같은 면에서 움직였으니까. 따라서 요거의 정의에 의하면 전기장이 한 일은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 포텐셜 면에서 움직이면 전기장이 한 일이 0이에요. 언제든지 0이죠. 언제든지 어느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든 간에 V1이 있는 면에서 움직이면 항상 전기장이 한 일이 0이야.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장이 이 표면에 있는 벡터랑 항상 수직이면 되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모든 점에서 요거의 수직인 거예요. 수직이면 그러니까 전기장이 분포해서 그거의 수직인 면을 이렇게 따라가면 그게 바로 등 포텐셜 면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우 쉬운 거지. 등 포텐셜 위에서 움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V3에서 V4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럼 당연히 여기로 갈 때는 전기장이 있는 곳에 갔다가 전기장이 한 1, 그걸 거슬러 올라가니까 음의 부호로 들어오는데 그때 한 1은 처음과 마지막의 포텐셜 차이가 역시 같은 포텐셜 면에 있으면 0이니까 한 1은 전부 다 합해서 0이죠. R자 1이 0이죠. 그러니까 등 포텐셜 면에서 움직이거나
등 포텐셜 면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같은 포텐셜 면으로 돌아오면 그때 한 일은 0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경우 그럼 포텐셜이 바뀌었죠. 그럼 마지막에 V2, V1 이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포텐셜 등 포텐셜 면에서 다른 등 포텐셜 면으로 갔을 때 한 일은 당연히 0이 아닌 일이 생기죠. 네 번째로 그러면 여기서 B1에서 B2를 지나서 B3까지 갔다가 B2까지 오면 역시 요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는 여기서 온 포텐셜 차랑 똑같죠. 그러니까 경로에 상관없이 처음에 있는 등 포텐셜 면, 마지막에 있는 등 포텐셜 면만 같으면 그때 한 일은, 전기장의 한 일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등 포텐셜 면을 생각한다는 게 전기장선을 생각하는 거에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럼 포텐셜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 먼저 전기장의 분포를 우리가 안다고 칩시다. 전기장이 공간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 알아. 그럼 그걸로부터 포텐셜, 전기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냐? 봅시다. 그래서 전기장이 제멋대로 되는데 전기장선을 그중에 일부를 딱 다음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I,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 다음과 같은 경로로 테스트 차지, Q 시험 전화를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중에 한 위치에서 그럼 당연히 여기 전기장이 2면 여기서 Q0 2만큼의 힘을 받죠. 거기서 DS만큼 가. 그럼 한 일은, 요때 한 일은 힘에다가 DS를 곱한 건데 그 힘이 바로 Q0 곱하기 2 다 DS죠. 포텐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일은 요 한 일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죠. 자, 다음 것이 주어지고 따라서 우리 요거를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Q0로 나눠준 게 포텐셜 차니까 포텐셜 차는 마지막과 처음에 포텐셜 차이는 Q0로 나눠준 마이너스 2다 TS. 전기장만 알면 경로에 따라서 이거를 경로 적분을 해주면 포텐셜 차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쉬운 것부터 균일한 전기장이 있어요.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데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 이거는 전기장을 따라서 쭉 왔어. D만큼. 또 하나는 첫 점이랑 마지막 점은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전기장이 수직인 걸로 갔다가 45도로 이렇게 옵니다.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 봅시다. 두 경우에 포텐셜 차이는 요걸 하라면 요건 EDS는 E와 DS의 방향이 같으니까 크기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 간격이 D니까 마이너스 2D 다음 같이 주어지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 때는 전기장과 변위가 서로 수직이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일을 안 해. 이쪽으로 올 때는 이것과 이거는 2 곱하기 DS는 2 곱하기 2의 크기 곱하기 DS 곱하기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인데 거리는 45도니까 이게 D면 이게 루트 2D죠. 코사인 45도로 루트 2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간 거리는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과 루트 2가 곱해져서 상쇄돼서 요렇게 오든 혹은 다른 어떤 경로를 가든 경로에 상관없이 첫 점과 끝 점만 주어지면 전기 포텐셜 차는 똑같다는 거예요. 전기적인 힘이 보존력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부터 포텐셜을 구해보고 처음에 점전화에 의한 포텐셜 플러스 전화 Q 이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R만큼 떨어진 곳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포텐셜 그걸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무한대에서부터 그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뭐냐면 DS랑 DR이랑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막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기서부터 R에서부터 여기 라지 R에서부터 무한대로까지 보낼 경우에 전기장이 한 2를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DS랑 R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우리 그 걱정할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계산. 이때 2 곱하기 DS 여기서 R만큼 갔을 때 DS만큼 DS가 사실 DR인데 DS만큼 움직였을 때 한 1은 2다 DS. 근데 크기가 같아. 코사인 세타가 1이야. 2 DR이죠. DS가 DR. 그래서 여기 근데 문제는 처음이 요거고 마지막이 VF가 여기니까 마지막 처음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R 무한대 ED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니까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요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Q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1 R과 무한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0 R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지만 왼쪽도 보면 무한대일 때 0으로 항상 이렇게 소위 로컬라이즈 됐다고 하죠. 국소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전화가 없으면 멀리 떨어진 곳을 포텐셜의 기준으로 놓으면 마지막이 0, 처음이 V 이렇게 주어져서 포텐셜은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V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Q. 아까 전기장의 크기에 대해서 R제곱분의 1 대신에 R분의 1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거죠. R이 세로로 갈 때 굉장히 커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그러면 점전화인 걸 이제 알았어. 점전화가 여러 개 있으면 다 더하면 되죠. 점전화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잘게 나눠. 그래서 요 중에 잘게 나눈 하나가 점으로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게 DQ야.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하면 요때 요 거리를 R분의 1이라고 하면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이 점전화에서 생기니까 R분의 Q, DQ. 그리고서 모든 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적분의 형태는 역시 불편하죠. 왜냐하면 R분의 1인데 적분을 전화에 대해서 하래. 변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적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Q가 적당한 전화 분포면 요걸 R의 함수로 쓰든가 해서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되는 거죠. 어쨌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중첩을 2개를 더하면 되니까. 전기쌍극자. 원점에 대해서 플러스 Q가 마이너스 Q가 여기, 사이 거리가 D. 그럼 이게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QD죠. 방향은 어디라 그랬죠? 마이너스 전화에서 플러스 전화. 플러스 이 방향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의 전기 포텐셜. 그러면 여기 요거를 Q 플러스 Q에서부터 거리를 R 플러스라고 하고 마이너스 Q에서부터 거리를 R 마이너스라고 하면 포텐셜은 당연히 Q 4파이 엡실론 제로 Q로 끄집어냈을까? R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 Q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굉장히 멀면 요 R이 D보다 무지 크면 이게 점점 모아져서 점전화로 되니까 R 플러스랑 R 마이너스가 같아지니까 0이 아닌가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이 0이죠. 다시 말해 R분의 1에 비례하는 항이 0이지만 그 차이 0이 아닌 그 차이는 어떻게 보냐?
우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요 R 플러스는 우리 요게 세타라고 하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우리 코사인 제2법칙을 써서 R 플러스의 제곱을 2분의 D랑 R로 표현한 다음에 R이 무지 큰 경우 D보다 큰 경우 저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쉬운 거 R 플러스 R 마이너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사실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각도가 다르지만 멀리 있으면 다 세타일 거 아니에요? 다 멀리 세타면 요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 더 길잖아 R 마이너스가 R 마이너스 빼기 R 플러스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네. 그러면 Q 4파이 엡실론 0 이거를 통분을 하면 R 마이너스 R 플러스 밑에 있는 건 그냥 다 R 제곱으로 하고 위에 있는 차이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요 삼각형을 보면 직각삼각형이죠. 요게 세타야. 요게 D야. 요게 R 마이너스 R 플러스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D분의 요거죠. 자. 코사인 세타는 D분의 R 마이너스 R 플러스니까 요거는 D 코사인 세타는. 근데 Q 곱하기 T가 P네. P 코사인 세타 R 제곱분의 1 4파이 엡실론 0.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우리 XYZ로 쓰면 요게 R분의 X 요거는 X제곱 더하기 Z제곱으로 쓸 수 있지만 요거는 R과 세타로 쓴 거예요. 극좌표로 쓴 거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를 어떻게 보나? 같은 거는 R과 세타에 대해서 복잡하게 되니까 우선 뭐냐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요거 중에서 요게 같이 있는 이게 일정하게 되면 요게 일정하게 되면 컨스탄트가 되려면 P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가 R 제곱에다 상수가 되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족하면 그 값에 대해서 등 포텐셜면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선전한 대로 광고한 대로 매틀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나? 매틀랩이라고 들어봤어요? 매틀랩 안 들어봤나? 왜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매틀랩이 원래는 매트릭스 레보러토리라고 해서 행렬 계산하고 행렬의 역행렬 계산하고 행렬식 계산하고 막 이런 건데 거기다가 요새는 그림도 그리고 저 문자로 된 식도 풀고 그림도 그리고 요새는 머신러닝도 매틀랩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비싸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자랑스럽게도 사이트 라이선스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학생이면 누구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들이 매틀랩에서 플랫 그림을 그리는 거를 조금만 공부해서 요거를 A를 쭉 변화시키면서 요거를 그려보면 여러분들 할 일 많죠. 매틀랩을 찾는다. 사이트 라이선스 우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깐다. 깐 다음에 매틀랩에서 플랫을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본 다음에 요걸 그려보면 그게 요런 세트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렌지 라인으로 그린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선전화. 무한대도 아니야. 길이가 0부터 L 중에서 한쪽 끝에서 수직하게 D만큼 떨어진 점 P에서의 전기 포텐셜을 계산해라.
그럼 우리 당연히 좌표축을 여기서 그린 것처럼 X축, 그리고 요거는 Z축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우리 잘게 나눠. 잘게 나눈 다음에 이게 선전화 밀도가 람다라고 하면 잘게 나눈 다음에 X만큼 있는 곳에 DX 여기에 주는 포텐셜을 탄 다음에 쭉 더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할 건 전기장의 경우는 각각의 주어진 거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X방향과 Z방향으로 나누어서 X방향 따로 더하고 Z방향 따로 더해야 돼요. 근데 포텐셜은 방향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포텐셜을 쭉 더하면 돼요. 포텐셜을 쭉 더하면 되니까 그럼 요게 주는 포텐셜이 얼마냐? 점전화 4파이 엡실론 0 R분의 dq 람다 dx죠. 왜냐하면 람다가 단위 길이당 전화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런데 dx인데 r이네. 그러면은 4파 엡실론 0 스퀘어 루트 이게 뭐야? d제곱 플러스 x제곱이네. 분의 dx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b는 적분하면 되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l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x를 d 탄젠트 세타로 놓고 그러면 dx는 d 시컨트 스퀘어 세타이고 그래서 이걸 쓰면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a가 뭐야? 탄젠트 a가 d분의 l인 거. 하면 dx 대신에 d 시컨트 스퀘어 세타. 밑에 있는 거는 1 플러스 탄젠트 시컨트니까 d 시컨트 세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이면 코사인 스퀘어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넣으면 이거를 코사인 세타를 다시 x로 놓으면 인테그랄 1 마이너스 x 제곱에 사인 세타를 이걸로 놓으면 이게 코사인 세타 d 세타니까 이거는 dx가 되죠. x가 0일 땐 0. 이건 사인 세타. 사인 a가 되면 되죠. 사인 이게 a일 때 d분의 l이니까 이건 사인 a가 되면 되니까 이게 스퀘어 루트 d제곱 플러스 l제곱분의 l. 이거 적분하면 돼. 아이씨, 이거 적분 어떻게 하지? 1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분수 2분의 1 맞죠? 그럼 더하면 이제 요거에 0부터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거 적분해야지.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 0부터 요거까지 0일 땐 0이니까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스퀘어 루트 d제곱 플러스 l제곱분의 l 이 돼서 이게 얼마야? (2분의 1) 스퀘어 루트 d제곱 플러스 l제곱분의 l 플러스 스퀘어 루트 d제곱 플러스 l제곱. 내가 잘 구했나?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이게 2분의 1인데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계산이 틀렸네. 어디서 잘못된 거야? 시컨트 스퀘어 테타니까 코사인 테타분의 1 맞지?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맞는데 2분의 1 이게 맞고, 이게 사인 x, 사인 테타를 x라고 넣는데 사인이 이거면은 이거분의 이건데, 탄젠트 a가 d분의 l인가? 탄젠트 a가 d분의 1이 아닌가? l분의 d인가? 탄젠트 이거 봐야지. x가 l일 때 값이니까 l 나누기 d 맞는데,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으면 10분의 1. 이게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좋아. 내가 계산을 대충 했는데 한번 잘 보자. 다시 한번. 이거를 보면 d 탄젠트 세타로 놓으면 d 시컨트 스퀘어 테타. 분모는 d 시컨트 테타. 맞지? 그럼 요거는 코사인 테타분의 1이니까 코사인 스퀘어 테타로 놓으면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사인 테타가 코사인 테타 d 테타. x가 제로일 때 세타는 제로. x가 요거일 때 x가 얼마일 때지? x가 탄젠트 요게 d분의 l이면 그때 해당되는 사인 값이니까, 사인 값은 이게 맞나? 그러면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제로를 집어넣으면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내가 잘못 썼지.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얼마야? 이걸 쓰려면 L 나누기 스퀘어 루트 L 제곱 플러스 이거죠. 내가 이거 마지막에 잘 나가서 마지막에 내가 이걸 못했네. 이거죠. 이렇게 써야지. 무식해. 그럼 이거는 분자 분모에 스퀘어 루트 그걸 곱하면 스퀘어 루트 L 제곱 플러스 D 제곱 마이너스 L 스퀘어 루트 L 제곱 플러스 D 제곱. 나 계산을 그지같이 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이거는 요거에다가 요 위에 있는 걸 곱하면 앞에 있는 거의 제곱에서 뒤에 있는 거의 제곱을 빼면 D제곱. 위에 있는 거는 스퀘어 루트 L제곱 플러스 D제곱에 플러스 L의 제곱. 제곱이니까 앞에 2를 빼면 로그 D분의 스퀘어 루트 L제곱 플러스 D제곱 플러스 L이야.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으면 B는 람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요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복잡하네. 어쨌든 이렇게 다음같이 구했죠. 좋았어. 다음같이 구했는데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할까? 그건 나중에 봐야지. 무한한 거로 이제 안 했죠.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전화 고리. 반지름이 A고 전체 전화 Q가 여기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중심에서부터 이 수직축 거리가 얼마야? X라고 했나? X만큼 떨어진 곳을 전피해서의 전기 포텐셜, 전기장의 크기, 고리 중심에서의 전기 포텐셜. 우리가 다 계산해 보면 되죠. 먼저 요 P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우리 지난번에 구했잖아. 구했나? 전기장의 크기 구했었죠? 이게 어떻게 됐더라? 보면 되죠. P에서의 전기 포텐셜. 그럼 요거에서 주는 잘게 나눈 다음에 DQ가 주는 전기 포텐셜을 계산하면 되지. 우리 전체 단위 길이당 전하를 람다, 선전화 밀도를 이걸 쓰면은 Q를 2파 A로 나눈 양이죠.
요걸 쓰면 요 안에 있는 여기를 요 DQ가 있는 요 각도를 D세타만큼 돼 있다고 하면 DQ는 길이 A D세타에다가 람다를 곱한 거겠네.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서 생기는 전기 포텐셜은 람다 A D세타 나누기 R 스퀘어 루트 X제곱 플러스 A제곱. 근데 V는 람다 곱하기 A가 얼마야? 이게 2파이를 Q로 나눈 거죠? 아니지. Q를 2파이로 나눈 거죠? 어쨌든 4파이 엡실론 0 람다 A 스퀘어 루트 X제곱 플러스 A제곱 테타에 대한 적분이야. 여기는 X는 고정돼 있죠. 테타는 이거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다 상수야. 테타를 적분하면 2파이죠. 2파이. 2파이 A 람다가 Q죠. Q 5파이 엡실론 0 R분의 1이니까 맞지? 스퀘어 루트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X가 A보다 무지 크면 고리가 점으로 보일 테니까 R분의 1, X분의 1로 되죠. 소리 다음 같이 됐고. P점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죠. 여기서 이 전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주어질 테고 그리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거나 다시 적분을 해보거나 해보면 하니까 고리 중심에서의 포텐셜은 X가 제로인 곳에서는 A죠. 상수네. 상수라는 거는 사실 상수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긴 해요. 사실 여기서는 전기장은 0이죠. 그렇죠? 대칭성에 의하면 요즘에서 전기장은 0인데 근데 이게 상수라는 거는 큰 의미를 주지 않는데 왜 이게 상수냐? 다른 것이 0이 아니냐? 우리 0인 점을 어디다 뒀죠? 포텐셜이 0인 점을 무한대에다가 놨죠. 그러니까 무한대에 비해서 요즘의 전기 포텐셜이 요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본 거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또 하나 해볼까? 오! 표면. 이제는 지난번에 한 거. 요거. 원판. 이 원판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균일하게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을 때 중심축에서 C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 포텐셜. 전기 포텐셜을 계산하려면 물론 이거를 잘게 나눠서 점전화가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균일하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은 전부 다 똑같은 전기 포텐셜을 주죠. 전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 고리지 뭐.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전기 포텐셜을 여기다 똑같이 줘요. R분의 1이 요 거리가 같으니까. 우리 방향 생각할 필요 없죠. 요거에서 생긴 요거 사실은 요거에 각각의 점전하를 다 더하면 되는데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링에 의해서 주어지는 전기 포텐셜은 4파 엡실론 0분의 1 R분의 1 R분의 1의 DQ DQ는 2파이 R 프라임 DR 프라임 이게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고리의 면적이죠. 여기다가 시그마. 근데 R을 써야지. R은 얼마야? 저걸로 쓰면 스퀘어 루트 라지 R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C제곱이죠. 자, 이렇게 쓰면 V는 2파이가 없어지니까 요거랑 요거 하면 시그마 2 엡실론 0는 앞으로 나오고 R 프라임, DR 프라임, R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C제곱의 2분의 1승이야. 제로부터 R까지. 또 적분이 더럽게 나왔네. 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요거의 몇 승에 위에 R'이 나오면 요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2R'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R'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분의 1승을 미분한 거에 비례하겠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 나오고 R' 제곱 플러스 C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에 R' 제곱을 R'으로 미분하면 2배 R', 바로 요거죠. 요거를 적분하면 바로 요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다시 미분해 보면 우리 나오는 걸 아니까 0부터 R까지 2 epsilon 0 스퀘어 루트 C제곱 플러스 R제곱 R이 0일 때 C.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걸 했으면 우리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전기 포텐셜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쉽네. 그럼 전기 포텐셜 앞으로 구하는 문제로 다 바꾸지 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지. 그러면 어떤 점에서 전기 포텐셜을 알면 그 점에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나요? 이건 새로운 질문이죠. 우리 여태까지 한 거는 전기장을 알면 전기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었죠. 적분을 해서. 거꾸로.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쉽게 하기 위해서 전기 포텐셜로 모든 걸 계산한다고 하면 그럼 그 점에서 전기장을 어떻게 구하나요? 거꾸로 된 문제죠. 전기장을 알았을 때 전기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전기 포텐셜을 계산하려면 그 점에서 전기장을 알 수 있냐?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아까랑 그림은 비슷하지만 아까는 전기장이었었죠. 이제는 요 노란 게 뭐냐면 등 포텐셜 면이에요.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지만 등 포텐셜 면의 단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장은 요거의 수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다음 같은 곳에 등 포텐셜 면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한 Q0가 여기서 ds만큼 가는데 그때 전기장은 당연히 이 포텐셜 면의 수직이죠.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E와 ds 사이의 각도를 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Q에서 여기서부터 ds만큼 갔을 때 이 차이는 이 두 개의 포텐셜 차이죠. 이기 포텐셜 서프니까 이 포텐셜 차이는 이렇게 간 거는 어떻게 되더라? 한 1 마이너스 Q 곱하기 dV 이게 한 1이죠. 한 1은 그러니까 포텐셜 차 이거는 전기장이 한 1인데 전기장이 한 1에 마이너스 이게 전기장이 한 1이죠. 전기장이 한 1이 요거예요. 전기장이 한 1이 포텐셜 에너지 음수.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보면 Q를 전부 다 없으면 E 코사인 테타는 마이너스 dV ds. 포텐셜이 요 방향으로 갔을 때의 기울기라 이거예요. 포텐셜에. 그래서 어쩌라고. 좋은 관계인데 근데 E는 전기장은 벡터잖아. 그러면 요거를 안다고 해서 벡터를 알 수 있나?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번은 ds를 x 성분으로 그러면 요게 바로 이 s 성분이죠. 전기장의 s 방향의 성분이죠. 이 코사인 테타가. 그래서 ES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S를 X 성분으로 하면 포텐셜에 X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가면 포텐셜을 Y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Z 방향은 포텐셜을 미분해서 Z 방향으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로 쓰면 X, Y, Z 성분을 전부 다 알죠. 근데 앞에 붙어 있는 미분기호가 그냥 D가 아니라 누에볼레 D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나 앞에 사람들이 이런 거를
라운드라고 읽는데 콩글리시예요. 라운드라고 읽잖아요. 이것도 역시 D라고 읽어요. dvdx라고 읽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배나 혹은 다른 교수님들이 라운드 V, 라운드 X라고 읽으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하면 되는 거죠. dvdx라고 읽어요. 그럼 dvdx라고 읽으면 전체 D랑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건 소위 말하는 컨텍스트, 내용을 보고서 하고 정확히 하려면 이거는 편미분이다. 이런 걸 이제 편미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X방향으로 갈 때 전기장이 일반적으로 포텐셜이 일반적으로 XYZ의 함수잖아요. 세 개의 함수잖아요. 근데 X방향으로 갈 때는 X만 변하고 YZ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YZ를 고정시키고 X만 미분하는 거를 이렇게 dvdx 그런 거 쓰고 편미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XYZ라고 있으면 df dx는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는데 이걸 근데 x만 해서 미분하는 건 x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로 생각하고 미분하라는 거예요. yz는 상수고 x가 있으니까 미분하면 yz죠. df dy는 마찬가지로 y만 변수고 나머지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역시 z에 대해서 미분하면 편미분하면 xy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 x성분은 마이너스 dvdx, 마이너스 dvdy, 마이너스 dvdz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포텐셜을 주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기호 요거를 우리가 따로 ddx 마치 벡터처럼 사실 벡터이긴 하지만 이렇게 쓴 거를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E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로 얻는다 라는 거죠. 포텐셜이 있으면 포텐셜을 X만으로 편미분, Y만으로 편미분, Z만으로 편미분하면 각각 EX, EY, EZ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텐셜을 얻으면 우리 전기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역시 여러 물체의 포텐셜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전기장을 어떻게 구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